근데 학생 비자에 이 시간제한을 풀었어. 어메이징한 건데 이것도 좀 묻혔어. 408 비자를 할 거냐 아니면 학생 비자 연장을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408 비자가 더 쉽고 학생들 입장에서 간편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이건 목적에 따라 좀 바뀌어야 되긴 할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학생 비자랑 408 비자의 어떤 차이점,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어쨌든 408 비자는 무료고 당연히 공짜니까 더 신청을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학생 비자가 더 나은지 408 비자가 나은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사실 표면적으로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피거든. 예를 들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컨이나 서드를 받았어. 그러면 또 스텝 적용이 되니까 학생비자 비용에 또 700불 또 붙는단 말이야. 그럼 비용 부담이 사실 큰 게 사실인 거고. 그럼 408 비자는 무료니까 단순하게 이게 볼 때는 훨씬 저렴해 보이거든. 훨씬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목적에 따라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자기의 어떤 호주에 치료해야 될 이유, 목적, 아니면 2, 3년 뒤에 내가 계획한 게 있다. 여기에 따라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비자 차이점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학생분들이 문의를 하면 이런 차이가 있다. 네. 설명을 하지. 일단 인슈어런스. 호주는 인슈어런스 이제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이야. 건강보험. 스튜던트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HC라는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라는 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학생 비자 기간만큼 든단 말이야. 근데 이 비용이 이제 학생 비자는 OSHC를 들어야 되는 반면에 이제 코로나 비자 OHC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1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거의 두 배 비용이 들어.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신청비 빼고 이렇게 되니까 돈은 분명히 코로나 비자가 훨씬 세이브 걸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비자의 차이점, 내가 볼 때 비자 차이는 뭐 이미 신청 방법이나 이런 거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비자를 선택을 할 때 단순히 어떤 비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내 목적이 뭐냐, 나는 왜 일을 할 거냐, 왜 호주에 있어야 되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만약에 나 1년 더 있을 거야. 네. 그 내 목표는 빨리 돈 더 좀 모아서 호주에서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복학을 한다든지 내 비즈니스를 할 거다. 그럼 난 코로나 비자 신청해라. 네. 굳이 내가 학생 비자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내가 학원 목적이 없는데. 네. 그럼 나 같아도 누가 물으면 뭐 신청할래? 그럼 나 같아도 코로나 비자 신청하지. 네. 근데 만약에 나는 호주에 계속 체류하기 원하고 그게 어떤 영주권이나 아니면 어떤 학원 목적이 있다. 그러면 코로나 비자보다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게 난 더 유리하다고 봐. 우리나라가 이제 교과서에서 희소성의 원칙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 결국은 얼마나 이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지금은 호주는 외부 유입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상황이야. 공급보다는. 인력에 대한 공급보다는 인력을 찾는 고용주들이 더 많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은 적은데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많아. 그러면 내가 몸값을 더 튀울 수 있어. 시급이 올라가고 골라서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단순하게 셰프라는 직업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지금 요리학교 시작했어. 그러면 요리사가 되려면 최소한 34 디플로마 마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뭐 내년 후내년이면 끝나잖아. 보더가 내년에 열린다고 하면 내년에 스타트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퀄리피케이션을 따게 되고 요리사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셰프로 일할 수 있는 시점이 더 빨리 다가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날 스폰서 해줄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고, 내가 고를 수 있는 거고. 이제 투어리즘이랑 이제 허스피탈리티 분야도 학생 비자, 이제 크리티컬 섹터지, 학생 비자 소지자도 시간 제한 없앴거든. 네. 그럼 지금 학생 비자는 2주에 40시간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학업 기간 아닐 때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 그럼 지금 학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학생 비자라도 시간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내년에 학생 비자로 내가 시작해. 난 어차피 요리를 할 거야. 근데 내년에 스타트 했는데 이게 계속 유효하지 않으면 공급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면 나는 학생 비자 기간에 일을 제한적으로 하면서 학업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고용주나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지. 이런 좀 2년 뒤, 3년 뒤 플랜을 세우는 사람들한테는 학생 비자를 추천하거든. 물론 내가 이제 유학원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그건 맞아. 내가 유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맞는데,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잘못된 거를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현실이거든. 특히 또 요리로 학생 비자 하시는 분들 그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그 나중에 이제 TSS 취업 비자 연결될 때 경력 2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채우기가 이제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학생 비자 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경력 채우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학생 비자를 소지했을 때 그 투리즘하고 호스피탈리티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다. 학업 중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업데이트고 큰 뉴스죠. 그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되게 큰 메리트가 된 거지. 근데 이제 408 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메리트가 좀 상쇄된 거지. 어떻게 보면. 만약 408이 없어. 근데 학생 비자에 이 시간제를 풀었어. 어메이징한 건데 이것도 좀 묻혔어. 그냥 1년까지 난 계획만 있고 돈 벌고 갈 거다. 그냥 코로나 비자 신청해라. 네. 근데 나는 호주에서 어쨌든 영주권 하면 요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또 수요도 제일 많고 그럴 경우에는 빨리 스타트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스폰서 받는 게 좋다. 그걸 추천한다. 근데 사실 이민성 어떻게 일하는지 저희도 몰라요. 언제 일하고 언제 승인을 해주는지 누가 이거를 결정하고 결정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속도가 붙은 상태고 매년 호주 이민성에서 이제 영주권을 주기로 하는 그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5월 있잖아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많은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다 채워지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1년간 16만 명에게 그 영주권을 주겠다고 지정을 해놨지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숫자가 무조건 그걸 채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미 접수됐던 비자들을 최대한 많이 승인을 시키든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결과를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자 넣으신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5월, 6월 안으로 이전보다 좀 더 빨리 처리되는 것을 결과가 나온 것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이 이번 회계연도 끝나고 7월이 새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발표된 매년 발표되는 거지만 이민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에 지정된 숫자가 전년도 이번 연도랑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동안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이번에 그대로 유지된 것은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고 모든 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대로 유지한 것은 어쨌든 더 지켜보고 미래 내후년 혹은 그 다음 해 다시 열릴 것을 대비하면서 일단 유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장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그런 게 있듯이 지금도 내려간 상태이지만 이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시기인 만큼 당장은 뭔가 열리지 않고 닫혀 보이지만 언젠간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PMSOL은 호주 정부에서 일부 직업들에 더 우선권을 줘서 현재 영주권 비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지금은 현재 PMSOL 위주 그 직업들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어요. 비자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으로는 간호사, 의료 쪽에 계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일부 엔지니어들 그리고 IT 그 큰 분야들이 있습니다. PMSOL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직업들을 그렇게 추려놨고요. 거기에 계속해서 그 호주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들 위주로 그 직업 리스트가 계속 관리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필요하니까 이런 인력들한테는 코로나 지금 보더 닫혀도 고용 계약돼 있으면 넣어줄게 이거잖아. 입국 허가해줄게. 지금 PMSOL은 그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호주에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주권 열려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게 그럼 다 비싼 돈 내고 간호학과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엔지니어 IT 해야 되냐. 사실 대학 학비가 장난 아니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셰프가 기근 현상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요리 쪽으로 뭐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퀸즐랜드 같은 경우에는 2032년 올림픽 준비하려면 뭐 컨스트럭션 쪽은 건설 쪽은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원래 타일 아니면 뭐 이런
그 카펜터 이쪽이 퀸즐랜드가 수요가 많긴 했는데 그게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무슨 직업 해야 돼요? 근데 블로그 보면 뭐 남자들에게 유리한 직업, 여자들에게 유리한 조금 더 유리한 직업, 그리고 영주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기술직 이런 걸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사회적인 흐름, 정부의 방향성을 파악을 잘 하면 이게 개런티나 정답은 아닐 수 있어도 그래도 확률이나 방향성을 조금 더 잘 맞춰갈 수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이제 PMSOL에 있는 직업들을 보면은 그 직업들이 현재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더 강조되긴 했지만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 분야 쪽으로 보고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 어쨌든 호주에서는 계속해서 기술이 있는 하이리 스킬드한 인력을 계속 호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제공하는 교육, 또 호주 이민성에서는 호주 교육은 당연히 인정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들어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런 미래 기술력과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을 어쨌든 계속해서 호주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지널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스몰 비즈니스로 49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퀸즐랜드, 타스메니아, 그리고 남호주 이렇게 세 주가 있는데 이 비자들은 어쨌든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 학생 비자 중에도 시작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각 주의 조건마다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에 유지하셨고 또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했다는 그런 증거들, 그럼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그 학생 비자 소지하셨던 분이 뭐 졸업생 비자 기간이든 상관없이 491 비자 초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 분야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 일하고 있는 분야 상관없이 어쨌든 비즈니스 새로 시작하거나 인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491 비자, 임시 비자를 받아서 그걸 계속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면 나중에 3년 지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 스트림이 이제 생겼다는 거. 이제 생긴 지 얼마 이제 작년부터 생겼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사업 비자랑 조금 달라요. 어쨌든 스몰 비즈니스 스트림으로 49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심사 부분이 이제 학생분들이 놓치는 부분일 수 있고, 비즈니스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기술 심사가 전제돼야 된다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기술 심사가 되려면 학위가 있어야 돼. 학위 경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야. 이제 물론 이게 직업군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이 필요한 거고, 대부분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 그냥 하면 이제는 학위만으로 하이어 에듀케이션 섹터가 아니면 학위만으로 기술 심사가 되지 않으니까 대부분 비즈니스는 이제 기술 쪽 이제 티어 A 직업군들이 많으니까, 트레이드 직업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력까지 동반돼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좀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했던 것처럼 이제 정말로 그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 고용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이제 마켓 셀러리에 맞는 그 직업군에 맞는 그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턴오버가 나야 돼. 어느 정도 내가 그 자금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니면 그 비즈니스가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 급여를 주고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직원들에게 얼마 정도의 금전적으로 내가 지급이 돼야 되는지, 그럼 슈퍼는 과연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랬을 때 내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 고려를 안 하고 비즈니스 하면 사고를 받을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물론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이 있지, 쉽게 홍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이제 다음엔 뭐 찍어야 되냐.